맞아요. 때려치는 게 맞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배감고 거 보도록 하죠. 넘어갈 건 넘어가. 왜 그러놨어요? 네. 빨리 집어넣으세요. 왜 그걸 다 그렇게.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왜 그러고 있어요? 음,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책. 그래요. 뭐, 이따가 뭐 너들이든지 할게요. 자, 빨리 정리하시고요. 오늘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으시고요. 빨리 앉으세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까? 음, 자, 1번 패스, 판별식 쓰시면 되고요. 2번 묶어서 정리하면 되니까 패스고요. 3번도 그냥 말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패스고요. 4번도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든지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공통인수 묶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5번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자, 5번 보시면 문제 곱했는데 x1부터 x7까지 곱했는데 뭐가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25가 나와요. 7개 곱했는데 음수가 떴다는 건 이 중에 음수가 홀수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음수 양수가 7개 빵개거나 5개 2개거나 3개 4개거나 1개 6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데 문제에서 루트 씌워서 곱했어요. 지난번에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다 틀렸을 거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었어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무조건 루트 AB가 아니었죠. 간혹가다 뭐가 붙는 경우가 있었어요? 음수 붙는 경우 있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 A도 음수고 B도 음수일 때입니다. 음수 두 개가 된다면 앞에 음수 붙으면서 곱셈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요걸 이용한다면 얘부터 해볼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5개 2개예요. 그럼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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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있고요. 플러스 2개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을 곱하면 누군진 몰라요. 루트가 통합되면서 곱셈으로 들어갈 겁니다. 앞에 마이너스 안 붙고요. 근데 이 두 개를 곱하면 루트가 통합되면서 곱셈으로 들어가는데 이 친구들은 결국 양수가 될 거고요. 음수 곱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친구를 역시 곱하면 루트 땡땡땡 곱하기 땡땡땡이 되면서 음수 곱했으니까 양수가 되고요. 음수 곱한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고요.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2개 있으니까 전체는 플러스 될 거고요. 자, 요거 양수 이것도 양수 제곱이니까 양수죠. 그럼 이 세 개는 루트하고 이렇게 해서 양수로 뜰 거고요. 이 친구는 루트하고 안에 있는 게 음수예요. 양수랑 음수 곱하면 음수 곱하면 이따가 껴드릴게요. 양수랑 음수 곱하면 루트 통합하면서 앞에 마이너스 붙나요? 안 붙나요? 안 붙죠? 그냥 곱하면 돼요. 그냥 곱하면 되고 부호 그대로고요. 그럼 안에 있는 게 x1에서부터 x7까지의 곱이에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몰라도 마이너스 25라는 사실은 알게 되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25니까 얼마가 돼요? 5i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요 케이스들 중에 하나는 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나올 수 있는 거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6번이요. 6번에 보시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인지 나와 있고 x제곱, y제곱, z제곱이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쓰이든 안 쓰이든 이 두 개를 보시고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있죠. 이건 x 플러스 y 플러스 z로 이용해서 제곱으로 이용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2배의 땡땡땡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땡땡땡 부분이 뭐냐면 xy, yz, zx죠. 그래서 이 두 개 알면 이거 무조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하고 시작하진 않을 겁니다. 문제에서 필요하면 구할 거고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 이것도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x세제곱, y세제곱, z세제곱 빼기 3, xyz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뭐 돼요?
x제곱, y제곱, z제곱 빼기 xy, yz, zx 이거 되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xz가 있으니까 이게 같이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변형되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2분의 1로 묶어서 정리하면 x-y의 제곱, y-z의 제곱, z-x의 제곱까지 되는 거. 이거 학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주어진 시 그냥 전개해서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x 더하기 y를 1-z로 바꿔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정리해서 싹 하면 저걸 이용해서 나머지 친구들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구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이요. 7번 보시면 문제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어떤 정수를 넣었을 때 같은 y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수 p가 있고요. 똑같은 높이의 정수 q가 존재한다고요.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이 꼭지점 있죠? 이 꼭지점은 2분의 정수 더하기 정수예요. 그럼 2분의 정수 더하기 정수니까 얘가 결국 2분의 정수인데 이건 분모가 2니까 짝수냐 홀수냐로 나눈다면 얘는 2분의 짝수 하면 전체가 정수가 되거나 아니면 2분의 홀수 하면 그냥 2분의 홀수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꼭지점이. 그런 게 안 된다고요. 3분의 1 이런 걸 꼭지점으로 가진다.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좌우가 대칭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양쪽에 정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로 해석이 되고요. 문제에서 n, n 플러스 2 사이의 최대 최소의 곱이 fn, fn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로 볼록하고요. n 플러스 2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거 요즘 계속 이야기한 거였어요. n 플러스 2가 무슨 뜻이에요? 폭이 얼마인 친구? 2인 친구죠. 폭이 2인 친구가 n 값에 나갔다 한다고요. 그럼 폭이 2인 애가 이 정도라고 놓으면 여기 n이 있으면 폭이 2라서 여기쯤 n 플러스 2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fn이고 y 값이 얘가 fn 플러스 2인데 이 친구가 최대, 이 친구가 최소가 되죠. 그래서 최대 최소의 곱은 fn 곱하기 fn 플러스 2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n이고 여기에 n 플러스 2가 있으면 이게 fn, y 값, 이거 fn 플러스 2. 그래서 최대 최소의 곱은 그대로 fn 곱하기 n 플러스 2가 되는데 문제에서 그게 성립하지 않는 정수가 뭐랑 뭐라고요? 7하고 8이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이런 느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정수니까요. 2분의 정수 형태니까 만약에 여기에 n이 있고 분명히 꼭지점보다 뒤쪽에 n 플러스 2가 있어야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7, 8, 9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그림상 이렇게 그려놓긴 했지만 이게 8일 수도 있고요. 대칭인 구조로 여기에 8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들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어야 문제에 7 넣었을 때 n 플러스 2 해서 최소가 얘가 되는 거고요. 8 넣었을 때 n 그다음에 n 플러스 2 해서 똑같은 위치에 있겠죠. 여기에 해서 이게 최소가 되면서 안 되고요. 9, 11 하면 그건 맞고요. 그다음에 6 하고 8 하면 최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8하고 9의 가운데, 즉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17이 되는 거죠. 근데 y좌표 나와 있죠?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와 있어요. 최고 차의 계수 1이고 꼭지점 나와 있으니까 19 할 수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8번은 별거 없었죠. 8번은 꼭지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주어진 함수가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8번입니다. 위로 볼록이죠.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약분하니까 30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30. 문제에서 단위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를 가져오래요? 15부터 40까지 가져오래요. 폭 얼마예요? 10이죠? 폭 얼마예요? 15죠? 그럼 당연히 15를 넣었을 때가 더 작겠죠. 그래서 15를 넣었을 때 최소, 30을 넣었을 때 최대가 되는 겁니다. 두 개 구하시면 되고요. 7번이 조금 어렵긴 했는데 한 번이라도 풀어본 적이 있으면 7번은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계속 해석하고 있는 게 n 플러스 2 또는 n 마이너스 2, n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폭이 변하는 이야기냐 아니면 왔다 갔다 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건 이제 익숙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6개월 전에 비해서 훨씬 성장한 게 느껴지지 않나요? 예, 공부 꾸준히 하면 다 알게 돼요. 여러분들 그때도 선생님이 이거 설명드릴 때 씨발 이게 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뭐라고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늡니다. 하다 보면 늘고요.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고등학교 가서도 꾸준히 공부하시고 요즘 그 고민 많죠? 학교 썼죠, 여러분? 고등학교 썼죠. 고등학교 가서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많이들 하시는데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고만고만해요. 개 열심히 하는 애들 없어요. 어느 학원 가도 개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다들 고만고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세요. 음. 예, 망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망한 건 없고요.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조금 더 괴로운 것뿐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자, 그다음에 9번은 순환하는 구조. 4개 단위로 순환하는 거라서 특별한 거 없었고요. 10번도 이거 식 정리해서 그냥 푸는 거라서 요건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던 13을 6, 7로 나누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11번 우리 개 많이 풀었었어요. 이런 문제. 그죠? 벌써 선생님 기억에 3번인가 4번 풀었습니다. 이거 대입해서 푸는데 자, D 있죠, D. P3X 앞에 곱해져 있는 D 있죠. 이거 D 구하는 방법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대입해서 말고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최고차의 개수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이 문제에서는 2죠. 최고차를 만드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 D는 자연스레 2가 되는 겁니다. 대입해서 풀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리고 12번이요. 예전에 문제 풀 때도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12번 문제 이제 변수 넣어가지고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우선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어이구 한 칸이 더 갔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칸수가 안 맞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군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에 여기에 반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반원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반원이 그려져 있고 어떤 점 하나 P를 잡아서 직사각형 형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P 잡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P 잡으면 둘레의 길이가 10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잡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요 길이를 X로 놓으면 여기도 X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무조건 2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 둘을 더해서 5여야 되니까 3-X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건 반지름이니까 2가 돼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2-X가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 쓰면 2의 제곱은 3-X의 제곱, 피타고라스 쓰는 겁니다. 2-X의 제곱이 되고요. 요거 정리하면 결국 뭐가 되냐면 식이 2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는 0이 돼요.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인수분해 안 돼요. 실근은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말하던 거 인수분해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식을 잘못 썼든 안 해도 되든. 근데 이건 식을 잘못 쓸 리는 없죠. 이렇게 간단한 식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살린 상태로 문제를 풀 겁니다. 여기서 x를 직접 구하는 경우는 중등이나 우리 올해 풀었던 진명여고 문제 이런 거 아니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진명여고 문제가 별로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계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첫 번째 뭐였었냐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얘 얼마예요, 길이? 5-x죠? 얘 얼마예요, 길이? x죠. 그러면 넓이 a는 x 곱하기 5-x가 됩니다. 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가 돼요. 여기 있죠. x제곱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2분의 9입니다. 넘겨서 정리하면. 그러면 얘는 그 친구에 뭐 한 거예요? 음수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9예요. x값이 얼마인지 넣어서 정리하지 않아도 이걸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인 대각선의 길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대각선의 길이 b는 x제곱 더하기 5-x의 제곱이고요. 이거 정리하면 뭐 나오냐면 루트 한 다음에 2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가 나와요. 여기 또 있네요. 2x 제곱 마이너스 10x 여기 있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9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 더하기 25니까 얼마? 16, 4네요. 그래서 x가 얼마인지 구하지 않으셔도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x가 얼마인지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중학생 같은 접근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이 오타가 있어가지고 안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13번에 나 조건에 QX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틀렸어요. 나 조건이 QX가 아니고 QX 전체의 제곱입니다. 네, 이게 오타더라고요. 선생님도 나중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로 바뀌고요. 나 조건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성립하냐면 qx 제곱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 마이너스 px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이게 3차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건 몇 차라고 되어 있어요? 1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차의 제곱이니까 전체는 몇 차가 되나요? 2차가 되죠. 그럼 우변도 몇 차여야 돼요? 2차여야 돼요. 그럼 요 3차랑 요 3차가 사라지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px의 최고차의 개수는 무조건 1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px는 최고차의 개수 1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1인 형태가 되는데 위에 보시면 1차와 3차인 px 곱하기 qx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둘을 곱했더니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인수로 가진다는 이야기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px랑 qx 곱하면 몇 차여야 돼요? 4차여야 되죠. 최고차의 개수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를 잠시 a라고 빼두고요. ax 플러스 b라고 안 쓰고 이렇게 쓸 겁니다. a라고 빼두고 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아까 이야기로 p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어야 돼요. 근데 3차니까 이렇게거나 아니면 이렇게를 가진다는 거죠. 케이스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나눠서 px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1을 가진다면 qx는 ax 플러스 b를 가지고요. px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에 x 플러스 b를 얘를 인수로 가진다면 qx는 a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죠. 나머지는 넣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넣어서 정리하시면 문제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조건인 Q0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가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해보시면 이건 모순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해서 A 값 원래 두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하나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AX 플러스 B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거 쓸 때, 요거 쓸 때 빡세요. A분의 어쩌고저쩌고로 바꿔서 써야 돼서 일부러 인수를 이렇게 최고차의 개수를 1인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계산만 하면 되는 건데 분수 계산이 나오면 조금 빡세서 이렇게 살짝 해줬습니다. 됐고요. 14번이요. 14번 기억나려나 모르겠는데 7월 달에 문제 풀 때도 선생님이 나쁘지 않은 문제인데 살짝 잘못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오메가 4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4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은 0이라 첫 번째 케이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0이거나 두 번째 케이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0이거나 세 번째 케이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은 0이거나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이걸 만족시켜주는 건 실근입니다. 이게 지금 근 두 개가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같다는 이야기인데 근 두 개가 같다는 건 중근을 가진다는 이야기고 중근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실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오메가는 허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족시켜주는 A 값이 얼마냐면 1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곱해도 이걸 구해서 곱해도 답에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에서 개수를 물어봤어야 맞는 건데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혹은 뭐 덧셈을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건 결국 뭐예요? 주어진 2차의 두근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각계수의 관계 때리면 2배 A 더하기 1이 되는데 그게 0이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빼기 2 오메가 오메가 바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 A에 대한 2차식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어요? 곱이죠. 그러니까 A 값 얼마인지 구할 필요 없이 근각계수의 관계 사용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사실 이걸 구할 때 무슨 생각을 하셨어야 됐냐면 두 근이 있는데 혹시 둘 중에 하나는 이 범위 안에 없는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원래는 무슨 소리냐면 허근을 가진다는 건 판별식 D 근데 여긴 짝수라서 4분의 D가 0보다 작다를 쓰셔야 돼요. 근데 이거 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A가 1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럼 A가 만약에 1보다 크게 된다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두 근 중에 한 근이 혹시 1보다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는데 보기를 보시면 얘가 만약에 1보다 큰 근을 가지게 된다면 이게 빠지게 된다면 여기에서 하는 마이너스 1 하나에 여기에 있는 어떤 실근인데 무리수 형태의 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무리수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 답에 무리수가 없죠. 무리수가 없는 구조. 있네. 뭐 그렇긴 하죠. 네, 어쨌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A가 1보다 작은지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은지 확인까지 하셔야 되는데 확인해 보면 둘 다 작습니다.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로 다이렉트로 가셔도 돼요. 어쨌든 문제가 조금 애매하게 나온 것 같아요. 됐고요. 15번은 패스하겠습니다. 15번은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A, B, C, D 다 구하신 다음에 한쪽은 뭐 돼요? 직각삼각형이고 한쪽은 사다리꼴 됩니다. 그렇게 해서 A에 대한 3차식 형태로 넓이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서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이 문제가 뒤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다음에 16번 패스, 근각계수의 관계 활용하시면 되고요. 17번 판별식 쓰시면 돼서 패스고요. 18번이요. 이거 우리 벌써 세 번째 정도 풀었을 거예요. 앞에 풀었던 문제에서는 B에 대해서 물어봐서 B를 살리고 A는 없애는 구조로 갔거든요. 뭐 똑같긴 합니다. X의 N제곱,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2의 제곱 곱하기 QX 더하기 2의 N제곱 X-2예요. 사실 거듭제곱이 나오면 보통 미분을 통해서 구합니다. 거듭제곱되어 있을 때 미분하면 뭐니까 이게 한 번 더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문제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 식이 되게 간단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 문제의 핵심은 뭐였어요? 공통인수 X-2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X-2로 묶으면 X-2 곱하기 QX 더하기 2의 N제곱이 생겨버립니다. 됐죠? 그럼 우변이 X-2를 인수로 가지니까 좌변도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얘가 무엇일 수가 없는 거예요. X-1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얘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X의 N제곱하고 분명히 X-1을 인수로 가질 거고요. 전에 풀었던 문제는 B를 살리면 돼서 X-2분의 B로 바꿔서 문제를 풀었고요. 이 문제에서는 A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전개해서 근각계수의 관계 아니 그 개수 비교해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약분하면 누가 이거 곱하기 이게 얘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9번이요. 19번 x에 1 집어넣어서 fx, f1을 구하면 문제에서 얼마라고 되어 있죠?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이야기가 이제 나머지가 얼마다 이 이야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F2는 얼마예요? 12죠? F3은 얼마예요? 27이고요. F4는 48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서 F9는 얼마가 되어 있어요? 243입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이 모두 3의 배수네요. 그죠? 그래서 3으로 좀 나눠 볼게요. 그러면 1, 4, 9, 16, 81이에요. 여기 뒤에 있는 숫자들이 이 수의 제곱이죠. 그럼 사실 지금 fx는 3x제곱의 근이 1에서 9까지라고요. 이렇게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지난번까지는 우리 이렇게 했어요. 최고차의 계수 모르니까 fx-3x제곱은 0의 근이 이거고 그래서 얘는 최고차의 계수 k의 x-1, x-2 해서 x-9까지 하면 fx 빼기 3x제곱이 이거니까 자 마지막에 fx는 최고차의 계수 k의 x-1, x-2, x-9
9 더하기 3x제곱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우리 다음부턴 이거 보고 그냥 바로 이렇게 적을게요.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3x제곱 이거 뒤에 따로 살리고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1부터 9까지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식 두 줄 안 쓰고 그냥 다이렉트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1 넣으면 이게 사라지죠. 1 넣으면 사라지면서 F1은 3 곱하기 1의 제곱, 2 넣으면 사라지면서 F2는 3 곱하기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걸 좀 다이렉트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뭘 구해야 되니까 이제 Q11까지 구해야 되니까 Q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K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K를 직접 구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문제에 뭐가 있어요? F0은 마이너스 9가 있습니다. 이건 사라지고요. 0 넣으면 0 집어넣으면 K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9까지가 되고요. 마구 약분해요. 자, 음수가 몇 개 있습니까? 개수. 음수 몇 개 있어요? 마일부터 마8까지니까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그럼 K 곱하기 사실은 1에서 8까지의 곱이 1이라고요. K는 얼마예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8까지 곱분의 1이 K가 되는 거죠. 우리 1부터 8까지의 곱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었네요. 그렇죠. 이거 8팩이에요. 8팩. 그래서 fx는 최종적으로 팩토리얼까지 쓴다면 8팩분의 1하고 x-1, x-2, x-9 빼기 더하기 3x 제곱 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누구를 나누래요? x-10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인데 x-2, x-1로 나누라는 거죠. 그죠? 그럼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ax 플러스 b가 생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Q11입니다. Q11이라서 Q11에 관련된 내용은 x에 11 넣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식에 x에 11 넣으면 11이래. 11 빼기 10이니까 1 곱하기 F11는 얼마냐? 9 곱하기 10 곱하기 Q11 더하기 A11 더하기 B예요. 11A 더하기 B. 그럼 우리 A, B만 구하면 되고 A, B 구하려면 X에다 얼마 넣으면 돼요? 사실은 1하고 2 넣으면 되겠죠. 1하고 2 넣어서 A, B 구하시고 이 숫자가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F11 구하시면 돼요. F11은 아까 이 식에 X에다 11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너무나도 공통인 인수가 보이니까 직접 나눠서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시든. 그래서 직접 Q를 구하셔도 돼요.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목동 쪽에서는 복수평면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복수평면 안 알면 요거까지는 그냥 사실 계산할 만한데 복수평면 안 알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직접 제곱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복수평면으로 한번 더 풀어드릴게요. 복수평면으로 풀 거고요. 자, 보시면 복수평면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최상위를 목표로 하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라고 되어 있는데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1 i고요. 그럼 이거는 몇 콤마 몇에 찍히는 거예요? 루트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찍힙니다. 그럼 루트 2분의 1 양수고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음수입니다. 근데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꼭 되고요. 요 길이는 얼마냐면 제곱의 합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라 1입니다. 그리고 각도는 얼마예요? 길이 똑같으니까 45도가 되겠죠. 그럼 이게 1제곱할 때요. 1제곱할 때 뒤로 45도만큼 간 겁니다. 2제곱하면 각도는 똑같고 요것도 제곱으로 들어가죠. 1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그대로 1입니다. 그래서 90도 가고 1만큼 떨어지니까 여기 좌표는 0, 마이너스 1. 이게 2제곱. 3제곱은 45도 더 가겠죠? 4제곱은 45도 더 가서 이게 4제곱이 되고요. 4제곱은 뭐가 된다고요? 길이 1이고 여기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1, 0이죠. 그래서 이 친구의 4제곱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더하기 0i, 즉 얼마?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문제에선 근데 이거의 4n제곱이니까 사실은 이거의
n제곱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문제에 i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런 형태인데 요거 몇 개 단위로 순환해요? 얘는요? 그럼 둘의 공배수인 4개 단위로 순환하겠죠. 그래서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문제순 둘을 더하라고 되어 있고 이거에 뭐 할 거예요? 거듭제곱 할 거거든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4종류밖에 없는데 거듭제곱해서 뭐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문제에서. 음의 실수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럼 여기 봐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면 실수죠. 0이죠. 0의 거듭제곱인데 음의 실수 나올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2죠. 2의 거듭제곱해서 음의 실수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절대. 그럼 우리 가능성 있는 건 누구랑 누구? 얘랑 얘만 남아있는 거죠. 즉 n이 얼마일 때? 1. n이 얼마일 때? 3. 그 다음에 4로 4개 단위로 순환하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인 5, 9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요. 얘도 역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3, 7, 11 이런 애들로 나간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을 다시 한번 뭐라 할 거냐면 복수평면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길이는 상관없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음의 실수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평면상에서 이 복수평면상에서 음의 실수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요. 이 친구들이 양의 실수, 이 친구들이 음의 실수. 여기 찍혀야 음의 실수예요. 만약에 여기 조금이라도 가서 이렇게 찍혀버리면 허수부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실수라는 건 사실은 가로축의 음의 방향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그려보면요. 다시 한번. 길이는 상관없어요. 자, 이거. 요거부터 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죠. 그럼 마이너스 1,1에 찍히는 겁니다. x좌표 마이너스 1, y좌표 1. 여기 찍히는 거죠. 마이너스 1,1. 그럼 각도 몇 도예요? 90도 가고 45도 더 간 거죠. 135도예요. 그리고 길이는 루트 2고 다음 거는 길이 2.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데 길이는 상관없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1제곱일 때예요. 2제곱은 90도 가고 45도 더 가야죠. 뒤집어 말하면 45도 가고 90도 더 가도 됩니다. 여기서 45도 더 가고 90도 더 가면 여기 떨어지겠죠. 여기가 2제곱일 때, 그 다음은 90도 가고 45도 더 가서 3제곱일 때, 다음은 45도 가고 90도 더 가서 4제곱일 때 어디 떨어졌어요? 가로축 음수 방향에 떨어졌잖아요. 4제곱일 때 떨어져요. 그리고 이거 몇 도예요? 45도죠. 이렇게는 45도니까 사실은 이거 45도로 돌리는 거랑 똑같아서 몇 바퀴 도냐면 8바퀴 돕니다. 8바퀴 돌 때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수죠. 맞아 해보면 여기서 90도 45도 더 가서 여기 떨어지는 게 5제곱, 그 다음에 45도 90도 더 가서 여기 떨어지는 게 6제곱, 90도 45도 더 가서 여기 떨어지는 게 7제곱, 45도 90도 가서 여기 떨어지는 게 8제곱. 여기 다시 돌아왔고요. 이거 이제 8개 단위로 순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수들, 예를 들어 m이 될 수 있는 건 4라든지 12라든지 16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거일 때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예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가 여기 찍히는 거예요. 그럼 각도는 몇 도가 되는 거예요? 180도 가고 45도 더 간 겁니다. 그럼 다음 친구는 여기서 45도 가고 180도 더 간 여기 찍히는 거예요. 다음은 180도 가고 45도 더 간 여기가 3제곱. 그 다음에 45도 가고 180도 더 간 여기가 4제곱. 다시 4제곱이죠. 그리고 각도가 얼마니까? 45도니까 사실은 뭘로? 8로 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도 똑같아요. 이거일 때도 요거랑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n의 값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3인수들의 m의 값은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수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16 아니죠? 20이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세는 거고요. 이게 왜 복수평면을 알아놓으면 좋냐면 이게 거듭제곱하면 점점 커져요. 거듭제곱하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내기가 조금 애매해져요. 뒤로 갈수록 숫자 계산이. 그래서 이 각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복수평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일산이나 이런 데서는 수업 안 하는데 올해 문제나 작년 문제 봐도 거의 다 나오니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됐죠? 아이고 8분이나 남았어요. 넥스트데이 해온 거에서 질문 좀 받아볼까요? 이번에
넥스트데이 7. 1번부터 4번. 첫 번째 페이지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혹시 질문 있나요?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5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질문 없나요? 좀 있을 텐데요. 8번부터 11번까지 중에 질문 없어요? 12번부터 13번까지 중에 질문 13번이요. 13번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대요. 왜는 없어요. 그냥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구나 라고 해서요. 첫 번째 그림, 이거 A장치라고 할게요. 그림 1은 A장치라고 하면 문제 A, B 이게 헷갈리는구나. 1장치라고 생각할게요. 1장치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 들어온 걸 위로 내보내고 아래 들어온 걸 아래 내보내는 거예요. A가 위쪽이었는데 그대로 위고요. 아래쪽 B가 그대로 아래쪽 B로 나오는 게 1장치입니다. 그러면 그림 2는 뭘 말하는 거냐면 2장치라고 할 거고요. 이거는 이유는 없습니다. 2번 장치는 위에 들어온 친구를 아래로 내보내는 거예요. 리버스가 되는 형태입니다. 아래 들어오는 값은 위로 내보내는 형태가 이 장치예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x가 1일 때 또는 w가 3일 때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x가 1일 때 확률 또는이니까 합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합사건이죠, 합사건. 그리고 w가 3일 때의 확률이에요. 그러면 x가 1일 때 확률 합집합 W가 3일 때의 확률이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하시고 교집합일 때의 확률을 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요거 하나만 좀 해볼게요. X가 1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1, 2, 그 다음에 밑에 3, 4예요. 그럼 1이 어디로 가나에 대해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1이 어디로 가나 판단하면 되니까 X가 1인 사건을 할 땐 이거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재로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X죠. 그럼 1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1이 여기로 가려면 자 다음 이야기를 놓고 보면 요 박스에서 나온 두 줄이 문제에서는 요 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죠. 그럼 여기로 가버리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X가 어디로 가야 돼? 요 1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나가야겠죠. 밑으로 나가려면 1이에요, 2예요, 장치. 장치 1이에요, 2예요. 위에 들어온 친구가 아래로 나오려면 장치 1이에요, 2예요. 도현이 네가 물어봤잖아요. 위에 있는 1이 아래로 나오려면 장치 1을 써야 돼요, 2를 써야 돼요. 2를 써야죠. 그래서 여긴 2가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그럼 아래 들어온 친구가 위로 나와야 돼요. 위아래가 리버스 돼야 돼요. 그럼 이 장치는 뭐여야 돼요? 2여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만 X가 1인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요거 확률 얼마예요? 2번이 나올 확률 5분의 3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5분의 3, 여기 있는 거 5분의 3입니다. 그리고 여긴 뭐가 나오든 상관없죠? X가 1인 거랑. 그래서 X가 1일 확률, 이 사건, A 사건이라고 놨을 때 X가 1일 확률은 5분의 3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B일 때의 사건도 구하시고요. 우리 구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A 합집합 B의 확률이니까 PA 더하기 PB 하신 다음에 뭘 빼야 돼요? A 교집합 B의 확률을 빼셔야 돼요. 그럼 A 교집합 B는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땐 밑에도 이제 따져야겠죠. 그래서 전체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14번도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형태가 똑같습니다. 3분의 2, 3분의 1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16번까지 중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20번까지 중에 질문? 없나요? 일단 껴드릴게요. 20번까지 중에 질문 없어요? 그럼 3분 정도 남았으니까 정석을 봐볼까요? 정석 한 문제. 어디 있냐? 연습 문제 하나 풀어드릴까요?
연습 문제 이번에 7-5, 11, 13이 숙제였고요. 13 볼까요? 자, 7-13.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에 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 3분의 1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같은 주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 월, 화, 수, 목인데 목요일 날 비가 오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이미 비가 왔고요. 그러면 이 다음에 화요일 날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비가 온 화요일 날 다음에 수요일 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마지막 날은 비가 와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자, 비가 온 다음에 올 확률이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확률이 얼마라고요? 2분의 1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왔는데 또 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왔는데 또 와야 되니까 이렇게 갈 때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매일 비가 와서 목요일까지 비가 올 확률은 2분의 1의 세제곱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가 오지 않은 날 올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왔는데 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럼 당연히 왔는데 안 올 확률도 2분의 1이죠. 비가 오냐 안 오냐밖에 없으니까. 안 왔는데 올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안 왔는데 안 올 확률은 얼마겠어요? 3분의 2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요. 왔는데 안 와요. 왔는데 안 올 확률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안 왔는데 왔어요. 3분의 1이죠.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 이 확률은 2분의 1의 제곱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밑에 두 개도요. 왔는데 안 왔어요. 얼마? 2분의 1 됩니다. 안 왔는데 왔어요. 얼마? 3분의 1이고요. 왔는데 왔어요. 2분의 1입니다. 그럼 얘도 2분의 1의 제곱, 3분의 1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안 왔는데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안 왔어요. 얼마? 3분의 2죠. 왔는데, 안 왔는데 왔어요. 안 왔는데 왔어요. 얼마? 3분의 1. 그래서 2분의 1, 3분의 2, 3분의 1 해서 4개 더하시면 나오겠습니다. 됐죠? 아이고. 10분 쉬었다가 오늘은 뭐 나갈 거냐면 통계 나갈 겁니다. 네, 이제 통계예요. 핸드폰 제출 안 하신 분은 제출하시고요. 하시겠습니다. 오늘 진도 나가 볼까요? 오늘 진도는 금세 끝날 겁니다. 통계의 특성상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돼요. 깊게 생각하려면 아주 깊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론에 대한 설명은 드릴 텐데 왜 그러지? 보단 저렇게 하면 그냥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 대비 때 했었던 통계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익숙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는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고요. 확률 변수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값인데 어떤 행위들을 통해 원하는 값인데 이 원하는 값이 무엇으로 표현되는 거냐면 확률로 표현 가능한 원하는 값을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동전을 던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질 거예요. 동전을 던지는데 던진다. 근데 3번 던질 거고요. 앞면이 나온 횟수를 궁금해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앞면이 나온 횟수. 이걸 확률 변수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보통 대문자로 이렇게 적거든요. x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동전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수 있는 횟수니까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0이나 1이나 2나 3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확률 변수예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석이 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확률 변수가 되고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별거 없죠? 나중에 하면 근데 확률 변수를 개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확률 분포 표예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야기할 건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산이 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산은 지나가다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친구들에선 이산이 있고 연속이 있습니다. 이산은 하나하나 카운트가 가능한 걸 이산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면 수열 같은 게 이산입니다. 첫 번째 항이 있는데 두 번째 항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에 1.5번째 항, 1.7번째 항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이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동전을 던져서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라고 했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사이에 1.5번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게 이산이에요. 그럼 연속인 형태 있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건데 연속인 형태는 뭐가 있냐면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넓이에서 이 영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기하학적 확률이 사실은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넓이가 31대 있으면 31일 때도 있고요. 30.5일 때도 있고요. 30.23일 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값들, 우리가 원하는 값들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거?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그때 연속 확률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거는 오늘 할 거,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건 모두 뭐냐면 이산이에요. 이산. 뭐라고요? 얘랑 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형태를 이산이라고 하고요. 이산 확률 분포표는 이렇게 해요. 확률 변수 이름을 적어줍니다. 확률 변수는 대문자로 보통 써요. 그리고 밑에는 뭘 적냐면 확률을 적을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쓰는 거고요. 이렇게 적습니다. 확률은 확률인데 우리 여기 안에 뭐 적었냐면 지난번까지는 사건 적었어요. 사건 적었는데 지금은 확률 변수 x가 특정 값일 때를 적거든요. 그 특정 값을 뭐라고 하냐면 확률 변수를 라지 x로 했으니까 특정 값을 스몰 x로 적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요게 x1이라고 적으면 첫 번째 확률 변수인 거예요. x2라고 적으면 두 번째 확률 변수고요. xn이라고 하면 n번째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 써서 채워 넣는 게 확률 분포표예요. 그럼 이 밑에 적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확률은 확률인데 확률 변수 x가 요 x1일 때 확률을 적는 거고 그때 확률 값을 우리 뭐라고 적을 거냐면 p1이라고 적을게요. 스몰 p1. 그 다음에 여기에 적는 건 확률인데 확률 변수 x가 x2일 때고요. p2가 돼요. 쭉 간 다음에 그럼 얘는 확률인데 확률 변수 x가 n번째일 때의 확률이 되고요. pn으로 적겠습니다. 소문자로 적은 거예요. 그럼 우리 첫 번째 확률부터 마지막 확률까지의 합이니까 모든 확률의 합은 얼마가 되죠? 1이 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개 쉬운 버전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요. 주사위 한 번 던져서 눈을 확률 변수 x라고 놓겠습니다. 주사위 한 번 던져서 주사위의 눈을 확률 변수 x라고 놓으면 x가 될 수 있는 건 얼마인가요? 주사위의 눈이니까. 1, 2, 3, 4, 5, 6이죠. 0 나올 수 있나요? 없죠. 7 못 나오죠. 확률이 0인 건 일반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에 적는 건 뭘 적는다고요? 확률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P 라지 X는 스몰 X인데 지금 스몰 X가 뭐냐면 얘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얘는 P인데 라지 X가 얼마? 1일 때 값을 적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어떤 식으로 적는 거예요? P 확률인데 라지 X가 얼마? 5일 때 이런 식으로 원래 적는 건데 이거의 실제 값을 구해보면 주사위 던져서 눈이 1이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주사위 한 번 던져서 눈이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죠. 6분의 1이죠. 6분의 1이죠. 6분의 1이죠. 6분의 1이죠. 6분의 1이에요. 다 더하면 얼마예요? 1이죠.
이게 주사위에 눈을 가지고 확률 변수로 했었을 때 확률 분포표예요. 그리고 아까 했듯이 주사위의 눈이 1과 2 사이에 1.5가 없죠? 이산 형태라는 겁니다. 이산 형태. 됐습니까? 적으세요. 적으시고요. 응? 기에, 예, 개 적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서 그것까지 하면 오늘 내용이 끝나거든요. 그거를 하려면 좀 많이 필요해요. 칠판이. 그래서 이거 다 지우고 그 다음 마지막 거 할게요. 적으세요. 오늘 별거 없어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요. 이 친구입니다. 바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예요. 익숙하죠? 우리 이번 시험에 있었어요. 그래서 평균, 그리고 최빈값, 그리고 중앙값 세 개 합쳐서 뭐라고 불렀죠? 대표값.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값인데 우리 그 중에 평균만 다룰 겁니다. 그리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 합쳐서 뭐라고 불렀죠? 삼포도. 삼포도라고 불렀고요. 이번엔 둘 다 다룰 겁니다. 근데 사실 분산만 다루면 돼요. 왜냐면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만 씌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을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했나요? 우리 지금 중3 내용 할 때 평균 구할 때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눴죠. 그러면 아까 주사위 이야기 했었을 때 주사위 눈 나오는 거 보면 1, 2, 3, 4, 5, 6 이렇게 있죠. 이거 다 더해서 몇으로 나누면 되겠어요? 6으로 나누면 돼요. 맞습니까?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요.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였죠? 6분의 1이죠. 그럼 우리 이건 적지 마세요.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인데 이걸 6으로 나누면 된다고요? 근데 이걸 얘 중심으로 쓰면 1 곱하기 6분의 1, 그 다음에 2 곱하기 6분의 1, 3 곱하기 6분의 1 해서 6 곱하기 6분의 1까지 해서 더해도 같은 결론이겠죠. 사실 뭐냐면 1이 6개 중에 1개 나와서 6분의 1을 곱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사위에 1, 1, 2, 3, 4, 5 이렇게 돼 있으면 1 더하고 2, 3, 4, 5까지 더한 다음에 6으로 하는데 1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때는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6개 중에 2개가 1이고 6개 중에 1개가 2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평균을 구할 때 다 더해서 나눈다를 써도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한 확률 분포표를 이용한다면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확률 변수에 그때 확률을 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확률 변수에 그때 확률을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가서 마지막에 확률 변수에 그때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숫자가 고정적으로 변하고 있죠. 그걸 더하래요. 고정적으로 숫자를 덧셈으로 표현하는 기호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시그마죠. 시그마죠. 그래서 시그마 하고 변수를 뭘로 설정할 거냐면 i로 설정해서 1부터 n까지라고 쓰면 xi, pi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시그마를 활용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평균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균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다. 그거 에버리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버리지라는 표현은 그냥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게 일반적인 형태의 평균이고 에버리지예요. 근데 수학에서는 확률에 조금 더 힘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는 통계에서는 확률에 조금 더 힘을 쓰고 싶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 전처럼 주사위를 던져서 뭘 원하는 거냐면 이렇게 한번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값이 얼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행위를 통해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값.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개념을 써요. 기대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expect예요. 그래서 기대값이라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행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값이라 expectation value라 E라고 적고요. 뒤에 확률 변수를 적어줍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미의 평균을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mea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EAN
n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버리지랑은 느낌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근데 뭐 고등이니까 크게 혼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min, M-E-A-N. 그래서 이건 뭐라고 적을 거냐면 소문자 m으로 적을 겁니다. 우리 마치 dydx라고 적는 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라고 정확히 변수를 이야기해 주기도 하지만 x에 대해 미분하는 게 명확하면 y'이라고 적기도 하잖아요. 변수를 생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변수가 바뀐다면 ex라고 적지만 변수가 x가 명확하면 혹은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m으로 적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평균입니다. 됐죠? 우리 지금까지 했었던 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해석한 거냐면 확률 중심으로 다시 한 번만 해석을 한 거예요. 이따가 이것도 예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산이 있어요. 분산 기억납니까? 삼포도였죠. 삼포도 평균에서 퍼져 있는 정도를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수능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능에 기본적으로 확률과 통계가 있으니까요. 분산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VX로 적습니다. 분산이 영어로 혹시 뭔지 아나요? 베리언스라고 해요. 그래서 분산이고요. 요 V를 쓰고요. VX고 요걸 우리 구하는 방법. 중학교 3학년 내용으로는 편차의 무엇이었어요? 제곱의 평균이었습니다. 총합 아니에요. 그 더한 다음에 나누는 거고 더한 다음에 나누는 게 오늘 한 평균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시험 대비용으로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x제곱의 평균,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이걸 오늘 배운 저 기호를 활용한다면 x제곱의 평균이란 표현이 x제곱의 평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편차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요. 이게 편차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평균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확률인 P1을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확률 변수 두 번째 친구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한 다음에 P2 두 번째 확률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n번째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해요. 그리고 Pn을 곱해서 다 더하시면 됩니다. 이게 분산이라고요? 역시 뭘로 바꿀 거예요? 시그마로 바꿀 겁니다. 그럼 얘는 시그마하고 변수는 i로 적겠습니다. 1부터 n까지가 되고요. xi 빼기 m의 제곱. i번째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 이게 편차에 대한 이야기고 편차의 제곱이고요. 이때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알려드리면서 유도 과정은 생략하고 나중에 보여드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 나중이 오늘입니다. 자, 이 시그마는 변수가 누군가요? 시그마의 변수 누군가요? 시그마. i예요, i. 변수 i죠. 변수 i예요. 자, 그럼 변수 i가 없는 친구는 상수 취급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친구 있죠? 이걸 전개해서 pi까지 곱해버릴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xi의 제곱 pi 빼기 2배의 xi pi 그리고 mxi pi가 되고요. 이거 전개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은 m제곱 pi가 됩니다. 그냥 전개해서 정리한 거예요. 뒤에 있는 식.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 뭘 씌우자고요? 시그마를 씌울 겁니다. i가 1부터 n까지를 씌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시그마 변수 다시 한번 누구라고요? i예요. 시그마의 변수는 i고요. 덧셈 뺄셈으로 이루어진 시그마는 쪼개는 거 가능합니다. 쪼개서 쓸 거예요. 그럼 얘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됐죠? 그 다음에 i가 변수니까 i가 없는 이 친구들은 밖으로 꺼내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m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그 다음에 역시 변수가 i니까 m제곱은 밖으로 꺼내서 쓸 수 있어요. m제곱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봐요.
확률 변수의 제곱하고 그때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한 거. 어떤 거에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걸 평균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변수가 누구예요? x가 아니고 x제곱이죠. 그럼 이건 우리 간단히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제곱의 평균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빼기 2m은 있고요. 실수로. 자, 이거요. 확률 변수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고 있는 거죠. 오늘 했네요. 확률 변수의 확률 곱해서 다 더하는 거 뭐라고 불렀습니까? 확률 변수의 확률 곱해서 다 더하는 거. 평균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자, m제곱은 앞에 있고요. 이거 봐요. P1, P2, P3, P4에서 Pn까지의 합이죠. 첫 번째 확률인 P1부터 마지막 확률 Pn까지의 합이에요. 모든 확률의 합이네요. 모든 확률의 합은 무조건 얼마였어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1이에요. 그럼 여기 봐요. 마이너스 2m제곱 m제곱이니까 이거 두 개 정리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m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뭐가 된다? 분산이 된다. 유도 과정을 알아놓으시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로 이야기가 되고요. 사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시그마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 이야기가 어렵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선생님이 시그마 가르칠 때 뭐라 그랬어요? 시그마는 뭐다? 덧셈이다. 그냥 덧셈일 뿐이에요. 규칙성 있는 덧셈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분산 했죠? 마지막 표준 편차 할 겁니다. 표준 편차는 개간단해요. 표준 편차는 우리 뭐라고 적을 거냐면 이렇게 적을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그립니다. 시그마 x예요. 이 시그마 소문자고요. 이거 대문자예요. 같은 시그마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쓰면 너희들이 6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실제 수업할 때는 이렇게도 많이 적습니다. 됐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결국 무엇이냐면요. 분산의 루트 씌운 거예요. 그래서 Vx의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됩니다. 표준 편차가 영어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이니셜 S에 해당하는 로마자를 쓴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요. 화목반 수업하는데 왜 S로 안 쓰고 시그마로 써요? 그런데 S는 나중에 다른 의미의 기호로 쓸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로 적는 거예요. 됐고요. 필수 암기입니다. 왜인지는 이따가 설명드릴 거거든요. 아마 시간이 돼서 설명이 드릴 텐데 왜인지보다 그냥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인지 설명드리는 게 이해되면 이해하시고 안 돼도 결론은 외우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평균을 구하긴 할 건데요. 확률 변수에 A배하고 B를 더해요. 그리고 중3 내용에서도 그냥 외우자고 했어요. 그럼 이거 뭐가 되냐면 원래 평균에 A배하고 B를 더한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할 건데요. A배하고 B를 더해서 구해요. 그러면 이 B는 영향을 못 주고요. A제곱 원래 친구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분산 구했으니까 표준 편차도 구한다면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루트 씌우면 얘가 되는 건데 여기에 루트 씌우면 제곱의 루트예요. 제곱의 루트랑 똑같은 거 뭐죠? 절대값입니다. 그리고 분산에 루트 씌웠으니까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표준 편차에 A배를 절대값 A배를 하시면 저게 구해지는 거죠. 왜인지는 이따 설명드릴 거고 지금은 암기할 겁니다. 됐죠?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예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시를 하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까지 모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게임을 하나 할 거예요. 무슨 게임을 할 거냐면 주사위 던질 겁니다. 주사위 던질 거고요. 한 사람 앞에 한 번만 던질 거예요. 근데 좀 특이하게 할 거예요. 상금을 줄 거거든요. 주사위를 던져서 상금을 받을 건데 짝수가 나오면 곱하기 1달러에 돈을 받을 거고요. 홀수가 나온다면 곱하기 2달러의 상금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금을 확률 변수 x로 놓을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주사위에 눈이 우선 나올 수 있는 건 뭔가요? 주사위 눈.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 1, 2, 3, 4, 5, 6이에요. 자, 그때 상금이요. 확률 변수 x라고요. 자, 주사위 눈 1 나오면 지금 구조로는 얼마? 2달러. 2 나오면 2달러. 네, 곱하기 1이니까요. 3 나오면요? 6달러. 4 나오면요? 4달러. 5 나오면요? 6 나오면요? 6달러예요. 됐습니까? 확률 변수 x가 뭐라고요, 지금? 상금이에요. 그럼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을 작은 거부터 써볼까요? 2.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럼 그때 확률을 적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적는다고요. p인데 확률 변수 x가 2일 때, 즉 x값이 2일 확률을 적는다고요. 자, x가 2가 나오려면은 주사위 눈이 1이나 2면 되죠? 그럼 주사위 던져서 1이나 2가 나올 확률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근데 통분해서 6분의 2라고 적을게요. 4가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요? x가 4가 나올 확률. 6분의 6이 나올 확률은요? 6분의 10이 나올 확률은요? 6분의 그럼 다 더하면 1 나오나요? 됐죠. 뭐 구할 거냐면 평균 구할 거예요. 아까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확률 변수와 그때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친구는 얼마예요? 6분의 더하기 두 번째 친구 6분의 4, 세 번째 친구 6분의 12 더하기 6분의 10이에요. 다 더하면 6분의 4 더하기 4 더하기 하면 8, 8에 하면 30 얼마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평균이 다른 말로 세 글자 뭐라고도 불렀어요. 그럼 이건 기대값이라고요. 뭐예요? 이런 구조의 시스템이 있을 때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값이 5달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어. 근데 상금이 2달러 나왔어. 그럼 기대값보다 우리가 한 번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값보다 적은 값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대값의 의미가 해결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됐죠? 그럼 다음은 뭐 할 거예요? 분산 구할 거예요. 분산 구할 거거든요. 분산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 뭐였었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어요. 편차 구할 거예요. 편차 구하려고 평균 구했죠? 여기에 밑에다 적을까요? 편차를 좀 적어볼게요. 편차의 제곱, x-m 편차죠? 제곱을 적을게요. 2에서 5를 뺀 다음에 제곱해요. 얼마죠?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9예요. 그게 편차의 제곱입니다. 4에서 평균을 빼요. 편차. 마이너스 2죠? 제곱하면 얼마예요? 1입니다. 6에서 5를 빼요. 제곱하면 얼마죠? 1이죠. 10에서 5를 빼요. 제곱하면 얼마죠? 25예요. 그럼 우리 분산 구하는 방법으로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때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고요.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통분한 상태로 6분의 18. 9 곱하기 2잖아요. 곱한다고요. 그때 확률. 더하기 6분의 1 곱하기 1이니까요. 됐습니까? 6분의 1 곱하기 2니까 얼마요? 2. 6분의 25. 다 더하면 6분의 두뇌를 불가동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20, 이렇게 하면 26. 이네요. 그럼 3으로 나눠볼까요? 2분의? 안 되죠? 잠깐만, 선생님 계산 잘못하지 않았나요? 맞나요? 이거 딱 떨어지게 나와야 되는데? 분수긴 한데 2로 나눠서 돼야 되는데. 잠깐만요. 2-5의 제곱이니까 3. 3의 제곱이니까 9. 4-5니까 1. 6-5니까 1. 10-5니까 25. 맞죠? 그러면 6분의 9, 28. 6분의 1, 6분의 2, 6분의 25. 맞는데? 그럼 이렇게 더하면 20. 이렇게 더하면 26. 46 맞는데? 그럼 2로 나누면 3분의 23.
뭐가 이상한데? 평균 5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더해서 6으로 나눠도 되잖아요. 그럼 2 더하기는 4고요, 10이고요, 14고요, 24고요, 30이죠. 30을 6으로 나누면 5 맞습니다. 아, 이거 왜 찝찝하지? 어제도 수업할 때 자꾸 계산이 틀리던데 미쳤나 봐요.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맞는 것 같은데? x-m이니까 m은 5고요. 2-5면 마3 맞죠? 마3의 제곱이니까 9, 4-5니까 1,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6-5니까 1, 10-5니까 5, 5의 제곱이니까 25. 맞아요. 그러면 분모 모두 6이니까 6분의 9 곱하기 2라서 18 더하기 1 곱하기 1이라 1, 1 곱하기 2라서 2, 25 곱하기 1이니까 25. 그러면 이렇게 하면 27, 이렇게 하면 28. 그럼 28에 18 더하면 46. 6분의 46. 아, 찜찜하다. 3분의 23. 선생님 기억에 딱 0.5 이런 단위로 나왔어야 됐던 것 같은데. 아이씨,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두 번째 버전이 있었죠. 분산을 구한 두 번째 방법 뭐였어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뭘 적을 거냐면 위쪽에다가 x제곱이 얼마인지 적을 거예요. x제곱이 얼마인지 적습니다. x제곱이 얼마인지 적으면 4, 16, 36, 100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럼 우리 지금 x제곱의 평균 구할 거예요. x제곱의 평균 구하면 6분의 2 곱하기 4. 그래서 6분의 8 더하기 6분의 1 곱하기 16 해서 16, 72, 100이에요. 그러면 6분의 얼마인가요? 이렇게 하면 80, 이렇게 하면 96, 196이네요. 6분의 196이니까 3. 3하고 98이 되겠죠. 3분의 98이에요. 이게 x제곱의 평균입니다.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분산. 그럼 빼기 평균 얼마였어요? 아까 5의 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3분의 98 빼기 25 곱하기 3 얼마예요? 75죠. 그럼 얼마? 3분의 23. 똑같이 나오네요. 됐죠? 이게 뭐라고요? 분산이에요. 뭐를 통해서 구한? 평균의 제곱에서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걸로 구한 겁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뭐가 되죠? 여기에 루트 씌우면 돼요. 루트 3분의 23. 유리한 안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상금 체계가 바뀌었어요. 상금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2달러, 1달러를 배수해서 주는 게 아니고 1000배에서 줘요. 1000달러, 2000달러를 줍니다. 그럼 표는 똑같은데 이게 2달러가 아니고 2000달러가 되는 거고 4달러가 아니고 4000달러가 되는 거고 6000, 그다음에 10,000달러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지금 원래 있던 x에 뭔 짓을 한 거냐면 1000배를 했다고요. 맞습니까? 그거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1000배를 한 x의 분산을 구할 거고요. 1000배를 한 x의 표준 편차를 구할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1000 곱하기 2x 1000의 제곱 곱하기 vx 1000의 제곱의 루트 곱하기 시그마 x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다른 건 너무 숫자가 크니까 됐고 이것만 좀 구해볼게요. 이것만 구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1000x가 되면서 똑같은데 2000, 4000, 6000 많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6분의 2 곱하기 2000이니까 4000이 되는 거고요. 4000이 되는 거고요. 12000이 되는 거고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좌변에 몇 배 한 거예요? 1000배 한 거죠. 그래서 5000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걸 다이렉트로 간 게 뭐라고요? 원래 평균에 1000배 한 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5000이 될 거고요. 그럼 얘는 1000의 제곱이니까 와 10의 6제곱 곱하기 분산 아까 얼마였어요? 3분의 23 한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너무 빡세져요. 그럴 때 쓰는 게 이 배수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1000
곱하기 루트 3분의 23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내용은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 예시까지 적어주세요. 그리고 투데이 문제 좀 볼까요?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투데이의 6번입니다. 투데이 6번에 문제 제일 첫 번째 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가운데 질량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밀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질량을 쓰는 경우가 있고 밀도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이산이냐 연속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지우시고요. 주어진 걸 확률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률을 표현한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확률은 확률인데 확률 변수 x가 스몰 x일 때 식이 뭐냐면 2x 플러스 2분의 a인데 x가 될 수 있는 게 뭔지 문제에 써 있죠. 1, 2해서 7까지요. 1부터 7까지의 값만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럼 이걸 표로 바꿔보면 확률 변수 x가 얼마? 1일 때, 2일 때, 3일 때 쭉 해서 7일 때까지 나올 수 있고요. 그럼 그때 확률 값이 얼마인지를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요. 1 집어넣어 볼게요. 1 집어넣으면 x에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이거 얼마 돼요?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선생님이 어려운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입니다. 네, 4예요. 2 곱하기 4분의 a고요. x에다 2 집어넣어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4고요. 뒤에 있는 요건 얼마예요? 6입니다. 4 곱하기 6분의 a고요. 3 집어넣으면 6 곱하기 8분의 a예요. 쭉 가서 7 집어넣으면 14 곱하기 16분의 a인데 이거 다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죠. 그럼 보세요. 분모 곱해져 있는 친구를 더한다 이야기가 나왔네요. 기억납니까? 부분분수 분해입니다. 부분분수 분해를 이용해서요. aB분의 c는 b-a분의 c 괄호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활용한다면 모든 친구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a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로 묶으신 다음에 4 빼기 2분의 1 2분의 1이네요. 그리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있는 친구들도 모두 2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게 2분의 1 빼기 4분의 1 4분의 1 빼기 6분의 1 6분의 1 빼기 8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 14분의 1 빼기 16분의 1이 되고요. 더하면 이렇게 사라지죠. 그럼 왼쪽 위에 하나 오른쪽 밑에 하나 살아남으니까 개념 확장하면 다 사라지고 왼쪽 위에 하나 오른쪽 밑에 하나 살아남아요. 그래서 a 2분의 1 하고 2분의 1 빼기 16분의 1이에요. 이거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16분의 7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16분의 7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문제에서 1이라고요. 다 더해서. 그럼 a는 얼마 되는 거예요? 7분의 32가 됩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 a를 물어본 게 아니고 뭐까지 물어봤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확률을 구하래요. 무슨 확률? 확률 변수 x가 1이거나 또는 확률 변수 x가 얼마? 7일 때. 자, 그럼 보세요. 확률 변수 x가 1이면서 7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 2일과 2일이 동시에 안 일어나는 거, 곱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거 뭐라고 불렀습니까? 배반사건이요. 배반사건은 곱사건이 0이니까 또는이면 원래 합집합이죠? 또는이면 합집합인데 합집합을 구할 때 그냥 각각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하시면 됩니다. 1일 때 확률 얼마인가요? 얘죠. 그래서 8분의 a 되고요. 더하기 7일 때 확률 이거죠. 야, 14 곱하기 16분의 a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친구가 되고요. 분수의 덧셈이니까 통분해서 정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a까지 넣으시면 값이 나올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자, 이번에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14번입니다. 14번 보시면 표가 나와 있어요. 아예 x, px는 x라고 되어 있고요.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요. 나머지는 확률이 0이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은 겁니다. k, 2k, 3k래요. 그리고 1이에요. 그럼 k, 2k, 3k 더해서 1 나와야 되죠? k 얼마냐면 6분의 1입니다. 이거 다 더해서 1 되려면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얘네가 뭐가 되냐면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이 되는 겁니다. 됐죠? 문제에서 뭐
평균 구하래요. 어떤 6x 더하기 1짜리 평균이요. 외우자 그랬죠? 이건 6배의 2x 더하기 1입니다. 2x만 구하시면 돼요. 2x만 구하시면 돼서 곱하고 곱해서 더하시면요. 2x는 6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예요. 6분의 14네요. 그러면 6분의 14 곱하기 6 곱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15가 되고요. 잠깐만요. 자, 봐요. 우리 구해야 되는 거 6x 플러스 1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6x 플러스 1을 직접 구하셔도 돼요. x가 1이면 6x 플러스 1은 얼마입니까? x가 2면 6x 플러스 1은 13. x가 3이면 6x 플러스 1은 19죠. 그러면 6x 플러스 1의 평균이니까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도 나와요.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7이니까 7 더하기 2 곱하기 13이니까 26 더하기 3 곱하기 19니까 얼마? 57이에요. 됐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 얼마냐? 33이고요. 이렇게 더하면 80이 되겠죠. 맞죠? 90이죠. 그럼 6분의 90이면 얼마입니까? 똑같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까지 풀어드렸고요. 10분 쉬었다가 아까 그 선생님이 왜 실수배하면 되는지 그거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그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퀴즈를 보도록 하죠. 쉬세요.